일본의 피겨 왕자 한유 유즈루.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남자 싱글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적이 있는 그는 일본 내에서 젊은 여성 팬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그가 아시아권 경기를 할 때마다 일본 여성 수천 명이 링크를 가득 메우는데요. 최근 한유가 한 여성 잡지와 인터뷰한 기사가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20대 일본 여성이 잔뜩 들떠서 말합니다. 한유 팬들 사이에 소문이 자자했어요. 기사를 읽고 역시 하면서 모두 기대하고 있어요. 한유 팬들을 흥분하게 한 것은 매거진 키스앤크라이의 최신호에 실린 인터뷰 기사였는데요. 한유는 TV에서 BTS의 다이너마이트를 봤을 때 포즈나 분위기 등이 쇼트 프로그램에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의 안무를 카피해보자고 생각한 거죠 라고 말하며 BTS의 안무를 개인적으로 연습했다고 밝혔는데요. 그의 팬들은 다이너마이트 이전에도 한유가 BTS의 노래를 즐겨 들으며 안무를 연습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3월 선수권과 4월 국가대항전 웜업 내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으며 가볍게 춤추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그 동작이 BTS의 안무와 매우 흡사했기 때문이죠. 원래도 음악을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가 일본 가수의 노래만 들을 거라 생각했던 팬들은 이제서야 잃어버린 퍼즐을 짜맞추듯 상황을 눈치채게 됩니다. 최근 한유의 쇼트 프로그램이 아이돌 군무를 연상하게 하는 절도 있는 동작이 포함되어 색다르다 느끼던 참이었거든요. 한유 선수도 BTS에게 영감을 받은 걸 부정하지 않으며 BTS를 칭찬하는데요. 다이너마이트 안무를 완벽히 소화한 후 그 밖에 다른 멋진 곡은 없을까 고민하던 중 DNA라는 곡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조만간 안무를 배울 생각입니다 라고 말하며 BTS의 안무를 계속 연습할 것이라 밝혔죠.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프로그램 구상 중인 한유의 변화에 대해 피겨 관계자들은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 프로그램에서 BTS의 안무를 참고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데다 BTS의 곡을 쓸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피겨스케이팅 평론가 사노 미노루는 한유 선수는 지금까지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 올림픽 2연패를 달성했죠. 3연패를 도전하는 가운데 BTS의 안무를 도입하는 새로운 시도를 한다면 주목을 받을 겁니다. 피겨스케이팅은 클래식 발레 같은 동작이 기본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틀에 박힌 듯한 느낌이니까요 라고 말하며 올림픽에서 BTS의 노래를 쓰는 것이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말했는데요. 정식 경기가 아니더라도 갈라쇼 등에서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답했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일본의 동계 스포츠 대표 스타인 한유 유즈루 선수가 K-팝 스타 BTS의 노래를 사용하는 셈이 되니 논란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야후재팬의 해당 기사의 댓글창은 찬반 여론으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우선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여론은 20대의 젊은 여성들로 보입니다. 한국 드라마나 노래 등에 노출된 경험이 많고 우호적인 시선을 갖고 있는 이들이죠. 주니어 때부터 그를 보고 있지만 감각이 뛰어난 선수인 건 확실해요. 역시 BTS의 뛰어난 안무 퀄리티를 알아보는 안목을 갖고 있네요. 실망이라고 하는 팬이 보이는데 저는 역시 세계적인 스타 한유 선수답다고 생각하는데요. BTS는 한 곡 한 곡 표현하는 기술이 탁월합니다. 춤의 끊김, 안무, 소리를 내는 법, 표정 등 스케이터와 프로 발레, 무용수 등 장르를 초월해 여러 가지를 참고하고 있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BTS 팬도 아니고 K-팝이나 한국 드라마에 관심은 없지만 가끔 음악 프로그램에서 조금씩 보는 BTS의 노래와 춤은 정말 대단해. 프로그램이나 쇼에서 BTS의 곡으로 연기하는 한유 선수를 꼭 한번 보고 싶어. 비록 국적은 다르지만 한유와 BTS 멤버는 분위기가 비슷하기도 하고. 반대로 격한 실망감과 혐한을 보이는 일본인도 많습니다. 한유 선수는 영리하니까 BTS의 곡을 경기용으로 사용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 파장이 너무 크니까. 팬들로부터 반감을 사겠지만 솔직히 기분이 좋지 않아. 그만두었으면 좋겠어. 곡을 쓰면 저쪽 국민들이 여러 가지 의미로 시끄러울 거라고. 기사 내용의 편승에 안티가 구더기처럼 생겨나고 있는 것 같네요. 이 기사를 쓴 기자는 누구죠? BTS 따위 좋아하지 않으니까 실망이야. 유행하는 것에 수저를 올리는 거 한유답지 않네. 조금 한유 선수가 싫어지고 말았어요 등 반대하는 의견이 보이는데요. 단순히 국적만으로 좋고 싫음을 나누는 일본인의 편협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들은 팬이라고 밝히면서도 실제로 선수의 역량 향상에 도움되는 일마저 혐한 감정으로 외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실 일본인들의 이런 편협한 행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한국과 일본 국적으로 편을 나눠 선수들을 괴롭히는 일본 언론과 국민들의 만행은 피겨 역사에서 수도 없이 반복됐는데요. 2010년 초반에 라이벌로 여겨지던 김연아 선수와 아사다 마오의 경기를 보도하는 태도에서도 여러 차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피겨프리 프로그램 시합 전부터 일본 언론은 어떻게 하면 아사다 마오가 김연아 선수를 이길 수 있을지를 주제로 기사를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도 두 선수의 기량은 단순 비교를 하기 무색할 정도로 김연아 선수의 압승을 거두던 상황이었는데요. 일본 언론은 어떻게든 라이벌 구도를 만들려고 애쓰고 있었죠. 또한 아사다 마오가 경기를 훌륭하게 치렀음에도 편파 판정 혹은 연기력만 앞세운 김연아 선수 때문에 억울하게 금메달을 따지 못했다는 반응이 줄을 이뤘는데요. 실제로 경기를 중계하는 방식에서도 교묘한 왜곡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아사다 마오 선수를 편드는 일본 해설에는 그녀의 트리플 악셀이 회전수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김연아 선수의 트리플 콤비네이션 점프 두 번째가 회전수 부족이 아니냐고 지적하며 그녀가 표현력과 연기력만 뛰어나다는 식의 해설을 하죠. 또한 김연아 선수의 트리플 러츠, 트리플 트룹이 아사다가 뛰는 트리플 악셀, 더블 트룹보다 어렵다는 내용은 절대 언급하지 않습니다. 2010년 당시에 기술력에 있어서 라이벌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울 정도의 차이가 났는데도 말이죠. 이 경기에서 아사다 마오 선수는 김연아 선수의 완벽한 연기를 보고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실수를 연발하며 무너지고 맙니다. 실제로 경기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차이가 났는데요. 아사다는 올림픽이 시작되기 전까지 타라소바 코치와 함께 하지 못했고 연기를 펼칠 곡도 그녀에게 지나치게 어려운 곡이어서 전부를 다 소화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연아 선수를 이기기 위해 트리플 악셀과 같은 기초 점수가 높은 기술을 쓸 수밖에 없었지만 김연아 선수의 역량에 압도돼 자신감이 하락된 상태였죠. 올림픽 무대에서 아사다 마오의 업적은 그저 트리플 악셀을 3번 성공했다는 것뿐. 그것마저도 회전수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일본 네티즌들은 아사다 선수가 스포츠 선수로서 멋진 이유가 미스를 겁내지 않고 고난도의 높은 기술을 도전하는 것에 있다면서 김연아 선수의 스타일은 현행 룰에서 메달을 따기 쉽도록 적합한 방법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졌는데요. 전부 객관적인 사실과는 거리가 있는 주장들이었죠. 일본 언론이 당시 좀 더 객관적인 시선으로 편파 방송을 하지 않았더라면, 또한 선수의 재능을 살려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더라면 아사다 마오 또한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연기를 펼쳤을지도 모릅니다. 한유 선수 또한 일본 여론 때문에 비슷한 길을 걷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10년이 흐른 만큼 일본 여론이 조금은 바뀌었길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칩니다.